평생 장난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노후 자금을 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야기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복수는 일남삼녀 중 맞이였습니다. 친정도 아들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복순 못까지 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24세 결혼해서 자식을 넷 낳았습니다. 장녀 순자, 차녀 미자, 장남 철수, 막내 민호였습니다. 딸 둘을 낳을 때는 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셋째로 철수를 낳던 날 복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상위권이었습니다. 복수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항상 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하고 시작하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딸들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순자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적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복수는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철수 대학 학비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순자는 그에 취업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막내 민호는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습니다. 학교에서 싸웠다는 연락이 오고 성적도 바닥이었습니다. 복수는 민호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녀석은 누굴 닮아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철수랑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했습니다. 복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키운 보람이 있다고. 딸들도 각자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순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미자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민호는 이 일 저 일 전전하다 자그마한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복순이 6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복수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본인이 모은 돈을 합치니 노후를 버틸 만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둘지 고민할 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데 운용해드리게요. 그냥 은행에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복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뭘 걱정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한테서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원래 연락이 뜸한 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한 달에 한 번이 됐고 한 달에 한 번이 명절에만 얼굴 비추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걱정됐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 철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짧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에. 복수는 그 문자를 들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들이 어떻게든 연락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복수는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순자는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미자는 한 달에 2번 직접 찾아와 반찬을 해놓고 갔습니다. 복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들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아들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건 민호였습니다. 어릴 때 사고뭉치였던 그 막내가 복순이 혼자 산다는 걸 알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전구 갈아드리고 무거운 짐 날라드리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있다 갔습니다. 복수는 그때도 별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그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연락이 끊긴 지 2달이 됐습니다. 복수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가끔 받을 때는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복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아예 안 됐습니다.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복수는 그 안내 멘트를 3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건지 끊은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복수는 철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쪽 아파트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원한테 물었습니다. 2층 2호에 사는 분들이 어디 가셨냐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1달 전에 이사 나가셨다고. 복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순자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드셨어요? 복수는 잠깐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밥 먹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민호가 들렀습니다. 전구를 갈아야 한다고 미리 연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복순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파요? 복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잠깐 복순을 보다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장을 봐서 들어왔습니다. 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밥을 먹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이요? 복수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눈치를 챈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호가 가고 난 뒤 복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한테 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호한테 도움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철수한테 연락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복순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고 표정이 안 좋다고. 순자는 이튿날 바로 복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순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철수 오빠 요즘 연락되세요?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통장을 넘긴 것, 연락이 끊긴 것, 철수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나간 것. 순자는 듣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알아볼게요. 복순은 순자 얼굴을 봤습니다.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저 아이가 저런 얼굴을 갖게 됐나 싶었습니다. 순자가 돌아가는 날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 못하셨어요?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못하셨어요? 왜 말 못했는지 복순 본인도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는 뭐든 다 털어놓으면서 딸한테는 왜 못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철수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 얼굴이 어땠는지 복순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순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수 아내한테 연락했습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순자가 철수를 찾는다고 하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미자한테 연락했습니다. 셋이 모였습니다. 순자, 미자, 그리고 민호였습니다.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노후 자금을 가져갔고 연락이 끊겼다고. 집도 이사를 나갔고 아내도 행방을 모른다고.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형 연락처 혹시 알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 친한 친구 한 명 알아요.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밤 민호는 철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그러자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가 사업을 크게 벌였다고 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한다고 여기저기 손을 댔는데 다 잘못됐다고. 빚이 생겼고 그걸 감당 못하고 얼마 전에 해외로 나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순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내용을 전했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어머니가 아셔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충격이 클 거라고. 민호가 그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알고 계세요. 둘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얼굴에 다 나와 있었다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셋이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복수는 셋이 동시에 오는 걸 보고 이미 알았습니다. 다 들켰다는 걸?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철수 오빠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복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봤어요. 어머니 동의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민호가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맡겨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사고뭉치였던 막내가 지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와 미자도 옆에 있었습니다. 철수는 없었습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장남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철수가 가운데 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복순이 철수를 중심에 세우고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들은 양옆이었고 민호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복수는 멈췄습니다.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순자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낯설었습니다. 민호와 순자가 저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복수는 그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취업하던 해였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취업 준비를 하던 그 해였습니다. 복수는 그 사진을 한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때도 누나 옆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몰랐습니다. 철수한테만 시선이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자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순자가 대학 못 가던 해 밤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그걸 알고 방문 앞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있어줬다고 했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살 민호가 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복수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수는 철수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한테 맡겨요 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철수 친구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철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알려주는 게 서로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동남아 쪽에 있는 것 같다고. 순자가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철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 알아. 내가 연락할게. 민호는 그 문자를 순자한테 보여줬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진행하자고.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철수 마지막 주소지로 그리고 철수 아내한테도 갔습니다. 철수 아내는 이미 별거 상태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철수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한테였습니다. 복순은 그 전화를 받고 오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이 잘못됐다고. 다 갚겠다고. 복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물었습니다. 언제?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그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협의하고 싶으면 직접 귀국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2달 뒤 귀국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순자와 미자와 민호가 함께 갔습니다. 복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협의 결과 철수가 가져간 돈의 절반을 3년에 걸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자산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복순한테 결과를 말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의 절반이라도 돌아온다는 게 다행이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오래 남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은 자식들 넷을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순자는 대학을 못 보냈습니다. 미자는 원하는 전공이 아닌 곳을 갔습니다. 민호는 사고뭉치 소리를 들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복수는 다음날 아침 순자와 미자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셋이 왔습니다.
복수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못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자도 복순을 봤습니다. 민호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한테 대학을 못 보낸 것, 미자한테 원하는 걸 물어보지 않은 것, 민호를 항상 못난 아이 보듯 한 것. 말이 나오다가 막혔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 지금 왜 하세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하시니까 됐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식어요. 드세요. 복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셋이 어머니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복수는 그 식탁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평생 장난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는데 복순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이후 어머니한테 매주 전화하는 걸 계속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쪽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제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힘든 건 없냐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그 작은 것들이 좋았습니다. 미자한테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어떤 전공을 하고 싶었냐고. 미자는 잠깐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복수는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미자 생일에 처음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생일 축하 전화 처음 받았다고. 민호한테는 어느 날 들렀을 때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복순이 말했습니다. 너 어릴 때 순자 방 앞에 앉아 있었다며. 민호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미자한테 들었다고. 민호는 잠깐 복순을 보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었어요. 복순은 그 말을 듣고 밥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철수한테서는 6달에 한 번 돈이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전화는 없었습니다. 복순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건 따로 생겼습니다. 순자가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게 없는지, 미자가 요즘 어떤 걸 좋아하는지, 민호 가게는 잘 되는지,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가 있었습니다.